우리는 살면서 정말 공부할 게 산더미죠. 밤늦게까지 교과서를 읽고 시험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달고 사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이자 효과적인 각성제인 커피. 학생들도 정말 공부할 때 집중력과 잠에서 깨기 위해서 많이 애용하는데요. 커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천차만별인 거 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커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셔야 공부도 좀 잘할 수 있고 좋은 시험 성적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인문학하는 약사의 재밌는 이야기 저는 펭귄 약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시는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요, 2016년 기준 377잔, 그러니까 성인 한 명이 하루에 한 잔보다 더 많은 양의 커피를 마셨대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커피 전문점이 하루에 3곳 이상 생겨난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커피를 마시는 이유도 다양한데, 맛이 좋아서 또는 카페 분위기가 좋아서 또 다양하겠지만요.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이유는 단연코 졸리지 않고 오래 공부하기 위해서겠죠. 저도 학생 시절 때 정말 커피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 마시는 커피, 그럼 실제 시험이나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커피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그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는 뇌를 각성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날카로운 정신 상태를 유지해준다는 사실 알고 있는데요. 그럼 커피가 정말로 성적도 올려줄까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커피가 시험 점수와 직접적인 관계를 연구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카페인이 인간의 인지 능력에 가져오는 이점들을 고려할 때 더 나은 성적을 내고 더 좋은 시험 성적을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993년 9,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어 기억, 시공간 추론에 대한 테스트를 했었는데 모든 테스트에서 카페인을 먹은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개선된 성능이 관찰되었다 하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 칠 때 외운 거를 빨리 기억해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반응 시간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있어서 많은 정신양리학자들이 카페인이 이런 높은 수준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면은 오늘은 기억이 나는데 하고 나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어떤 거를 외우고 오랫동안 기억을 하려면은 우리의 공부 내용이 뇌 속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이 뇌 속 창고에 따로 옮겨서 보관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요, 이런 장기 기억으로 더 많은 정보를 더 생생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뇌 속 신경계의 신경 발생과 보호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환경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요, 커피 냄새만으로도 사람들이 더 김이 나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커피가 많은 학자들한테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뇌의 에너지를 향상시킨다는 걸 건데요. 우리 뇌를 졸리게 하는 물질을 차단하고 도파민과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물질을 자극해서요, 향상된 인지 능력과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파민 수치가 낮아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ADHD 환자들한테 카페인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와, 이 정도면 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공부 도핑 약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커피가 성적 향상에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런 커피 좋은 점을 알아도 어떻게 마셔야 최고의 효과를 보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외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정리를 해서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떻게 이 커피를 마셔야 카페인의 효과로 시험 때 최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약사님, 저는 커피 마시면요 머리도 아프고요, 심장도 두근거리고 막 속도 쓰리고 배도 아프고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카페인을 드시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각자 최상의 컨디션은 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기만의 이런 수험 생활이라던가 이런 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겠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팁은요, 바로 워시아웃입니다. 커피는 내성이 굉장히 높은 약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 10의 효과를 봤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제가 또 한 잔을 마시면은 이번에는 8의 효과만 나오고, 그 다음날에 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5의 효과만 나오고, 소위 말해서 점점 갈수록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내성이라고 하거든요. 몸이 약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성을 없애고 카페인의 효과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요, 카페인을 일시적으로 끊는 워시아웃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커피를 끊고 내성을 없애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약 일주일 동안 커피를 끊어야 된대요. 약사님, 저는 커피를 이제 동안 너무 많이 마셔서 갑자기 끊으면요, 공부할 때 집중이 도저히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카페인 양을 첫날 절반으로 줄이시고 둘째 날은 그 절반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점점 줄여나가시면 되세요. 뭐 너무 힘들다 하시면요, 꼭 끊을 필요 없고요, 절반 정도로 양을 줄여서 일주일 동안 워시아웃 기간을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워시아웃을 한 상태에서요, 시험 치는 날 다시 이제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면요, 이런 각성 효과와 집중력이 배로 높아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로는 나에게 맞는 양을 알아두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나 커피 하루에 한 2잔 마셔, 또는 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카페인 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요, 2땡 아메리카노 하고요, 우리 흔히 빠스꾸땡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인 양이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는 아시던가요? 이게 같은 아메리카노 한 잔도 카페인 양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카페인들을 잘 좀 조절하시려면요, 본인들이 마시는 총 카페인 양으로 잘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익숙한 커피를 하나 정해서 뭐 시험 때까지 평소에도 이 커피만 계속해서 드시는 게 오히려 카페인 용량을 조절하는 데 훨씬 유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티오땡 아메리카노를 자주 마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한 통에 이렇게 96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적혀있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제 40에서 300mg의 카페인을 복용하면요, 이 카페인의 이 각성, 이 집중력 강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 적당한 카페인 양은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내가 평소에 좀 마셔보고 내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효과가 나오는구나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팁은요, 어떤 약물이 몸 안에서 반쯤 사라지는 기간을 우리가 흔히 방광기라고 하거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방광기가 3시간에서 5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한 4시간 이상 해요, 또는 시험 시간이 연달아 4시간을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4시간 후에 이제 카페인을 한 번 더 섭취를 해서 체내의 유효한 용량까지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뭐 수능 시험을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시험 때는 이제 커피 안 마시고 국어 시간이 끝난 휴식 시간 때 이제 카페 한 잔을 마시고, 이제 4시간 후면은 이제 영어 시간이 끝나고 난 뒤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커피를 마시는 패턴으로 이제 카페인을 섭취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꼭 모든 분들이 커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페인이 무조건 좋은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거든요. 뭐 과도하게 긴장이 되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또 현기증, 머리가 아프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잠이 안 오거나, 혈압이 증가하거나, 속이 쓰리거나, 이런 부작용이 느껴진다면은 반드시 카페인 섭취를 중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이런 바카스라던가 에너지 음료, 우리 몬스땡, 레드땡 같은 그런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음료 같은 경우에는 한 캔에 정제된 카페인뿐만 아니라 설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에너지 음료보다는 커피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첫째로 이 에너지 음료의 정제된 카페인은 너무 가파르게 카페인 농도가 상승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무기력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 과량의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대사 전체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음료보다는 천천히 농도를 올릴 수 있는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커피도 라떼,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등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일 좋은 커피는요, 나한테 익숙한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내가 자주 마셔서 나 이거 정도 마시면은 배도 안 아프고 괜찮아, 아니면은 이거 마셔도 막 머리 안 아프고 괜찮아, 평소에 내가 자주 마셔서 몸에도 익숙해진 커피를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하죠. 카페인은 마시면은 몸속에 최고 농도로 올라가기까지 최소 30분에서 좀 긴 사람은 3시간 후에 이제 최고 농도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험 치거나 공부하기 30분 전에 카페인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곧 수능이죠. 시험 때만 되면요, 정말 커피나 카페인을 많이 마시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통 청소년 하루 카페인 권장량이 50kg 학생 기준으로 125mg 정도 되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 커피 하나가 100mg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사실상 좀 과량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터디 코드라는 공부법 연구소 조남호 대표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카페인은 부스터다.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쓰면요, 안 쓰니만 못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커피, 카페인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학하는 약사의 재미있는 이야기하기 메디슨 엑시스토리의 저는 펭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